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나는 사주팔자 이야기를 강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토에 대한 기토, 즉 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기토에 대해서 못다한 이야기 또 이렇게 한번 하면서 저번 강의를 또 복습하고 또 다시 또 암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명리학의 사주팔자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은 이 기토가 사실 물론 다른 천간도 중요하지만은 이 기토가 즉 땅이 얼마나 중심적이고 올바르게, 이걸 중정이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중심을 바르게 잡고 있는가. 땅이 모든 게 기준으로 해서 이 땅이 흔들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지진이 난다든지, 뭐 해일로 인해서 땅이 무너진다든지, 뭐 땅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다면은 올바르고 중심을 잡고 바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이 기토나 무토, 이것이 나머지 목의 기운이나 금의 기운이나 또는 수의 기운을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화의 기운을 이제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이죠, 중심. 음양오행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무토나 기토인데, 특히 우리가 사는 땅의 물질에 기대어 사는 우리가 사는 그 땅, 바로 이 기토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기토가 중심을 잡고 있지 않다면은 당장이라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든지, 응? 아니면 어떤 땅 속에서 마그마가 올라와서 계속해서 화산이 분출돼서, 땅을 완전히 황폐화시켜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만든다면은, 이런 목화, 금수의 기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음양오행이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생이나 삶의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기토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 모친이라고 할게요. 모친. 그런 어머니와 같은 존재, 모든 만물을 생성하는 아주 기본, 바로 그것이 기토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토가 땅의 기운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온도라든지 그런 게 다 맞아야지만 거기서 이제 식물이나 아니면 사람도 태어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기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물론 수의 기운도 필요하고, 금의 기운도 필요하고, 목의 기운도 필요하고, 화의 기운이 필요해요. 근데 이 기토를 설명하는데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제 화의 기운과 수의 기운이에요. 특히 화의 기운, 불의 기운이 적당하게 땅을 온화하게 한다든지, 그럼 식물이나 동물이 자랄 수 있게끔, 태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빛이 됐든 불이 됐든 간에 그런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죠. 온도가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이, 식물이 성장을 멈추고 다 씨앗이 썩어버리고,
생명이란 자체가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론 목금도 필요하다고 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우선 생명을 탄생시키고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는 바로 화의 기운, 요것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액이 물, 따뜻한 온도하고 햇빛이 내리쬐다 하더라도 이 새싹이 싹이 트기 위해서는 이 물이 필요해요. 물의 기운.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각종 밭에다가 작물을 심을 때 심고 나서 반드시 이제 물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불의, 빛이나 불의 기운, 그하고 물의 기운, 요것이 잘 조화스럽게 돼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생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기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땅이라는 우리가 흙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흙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적당한 기운이고 적당한 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생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기토가 모든 그 생명의 모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아, 기토가 이런 기운이 있구나. 또 심리적이나 그런 작용으로 볼 때는 수용성이 강하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랑의 자격이죠. 이것도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이제 사랑, 그죠? 수용성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인내심도 강하고. 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기토의 이제 특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이제 기토가 사주가 배치가 돼서 정인,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지, 정인의 역할을 한다 하면은, 정인의 역할을 한다 하면은, 이런 사주 보기는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건 뭐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겠느냐, 뭐 사주를 보면서 하겠지만은, 이 정인이라는 성분이 바로 이 수용성이 강해요. 제가 그 사주를 보면서 이 정인 성분이 있는 사람한테 사주를 풀이하면서 이제 뭐 재물을 얘기한다든지 뭐 배우자를 얘기한다든지 이제 자식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걸 사주를 풀이를 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은 다 맞다고 해요. 응? 아유, 맞아요. 아유, 맞습니다. 아유, 어떻게 아셨죠? 왜? 이 사람들은 수용성이 강해요. 의심 없이 수용해요, 의심 없이. 의심 없이 수용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사주가 배치되어 있는, 특히 일간주의에, 자신의 주위에 배치가 되는 그 수용성이 강한 성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사주를 관찰하고 또 그것을 상담하는데 상당히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처음엔 사주를 딱 펼쳐보고 정인 성분이 딱 있으면, 이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겠구나. 소위 말하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 얘기하기 편하잖아요. 그죠?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적이 없어요. 뭐 과거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성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편하죠? 대화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대화하기가 편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속마음까지 끌어낼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사주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물론 다 뭐 그 하나하나의 글자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들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의 이거 심리를 끄집어내야 돼요. 사주쟁이가 아주 용하다.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 심리를 끌어내기는 어렵지 않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바를 같이 끄집어내서 밖으로 같이 상담을 하게 되면은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이 사람이 터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사주를 보는 사람이나 사주를 관찰하는 철학자나 이게 서로 이제 그 뭐랄까 이제 그 풍수에서 쓰는 이제 뭐 동기 가무이라는 게 있어요. 동기 가무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무. 네. 가무이라고 하는데 같은 기운끼리는 서로 호응해서 느낀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주 볼 때도 철학하는 사람과 상담가와 상담자가 서로 의견이라든지 그런 그 자세라든지 그런 것이 서로 일치하게 되면은 아주 정확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 철학관에서 A라는 철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B라는 그 상담자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안 맞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또 의심도 하고 뭐 우리 안 맞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무슨 상담이 되겠습니까? 상담 안 돼요. 예? 대부분이 이제 철학관을 찾아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뭐 이제 뭐 50대 되면은 뭐 이제 자기 자식의 뭐 이제 학업, 뭐 대학교 문제, 입학이라든지 진학 문제,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이제 뭐 나이 먹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제 학업, 그죠? 학업과 이제 뭐 진로라고 할까요? 진로라고 이제 또 뭐 취직, 좋습니다. 취직, 뭐 취직, 아니면 이제 뭐 또 결혼까지 자녀의 이제 결혼까지도 이제 보통 생각을 하고 오겠죠. 여기 보통 한 50대 이후가 될 겁니다. 50대 이후. 그죠? 그러고 이제 40대부터 이제 30대. 요 40대, 30대에서는 이제 뭐 재물이 많을 겁니다. 재물. 지금은 이제 그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도 뭐 이제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연애 그런 거 그리고 뭐 또 같이 뭐 이제 진로 문제, 사업 문제 이런 것도 설명을 하겠죠. 이제 특히 20대에서는 이제 뭐 특히 이제 뭐 취직 아까 요 설명드렸죠, 그죠? 취직이나 그다음에 연애 그러고 배우자의 운 그러고 자기가 적성 뭐 이런 거 다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50대 이상이 찾아왔다. 그러면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속으로 통밥을 대가지고 그죠? 아, 당신 어떻게 찾아왔는데 아들 문제 학업입니까? 진로 문제입니까? 아니면 대학교 갈까 못 갈까요? 응? 취직을 할까 못 할까요? 응? 취직을 하는데 어디가 좋겠습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부의 철학자들은 이런 그 눈치로 때려 맞추는 거예요. 응? 그러다가 그 수용성이 강한 또 그 상담자가 오면은 다 수용을 해버려요. 아이고, 아주머니, 뭐 아들 문제 때문에 왔네요. 이때 되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지? 물론 여중에서 뭐 이혼 문제도 있겠고, 뭐 재산 문제도 있겠지만은 생긴 차린 모습을 보나 이런 걸 봐서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통밥을 재가지고 물어보요. 그럼 이 수용성이 강한 성분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맞습니다. 아이고 용하시네요. 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철학관을 찾아서 상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되고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이제 그
정확하게 상담자의 이제 상담을 하러 온 내방 고객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병원을 가잖아요. 병원 이제 저번에 한번 이제 이게 병원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때 지금 병원 우리가 아프면 어디가 아프고 뭐 머리가 아프고 뭐 다리가 쑤시고 그러면 병원 가잖아요. 그죠? 병원 가서 의사 만날 거 아닙니까? 의사를, 그죠? 이 의사를 만나면 의사가 첫 마디가 뭡니까? 어디서 아파서 왔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예?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의사가 어디서 아파서 왔냐고 물어보는 것은 인정이 돼요. 사람들이 그건 인정을 하고 간다는 얘기죠. 인정. 어? 근데 철학관에 가서 무엇 때문에 오셨냐고 물으면 갸우뚱해요. 어? 아, 쪽집게라더니 물어보더라 이거요. 아,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동기 가문이 돼서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의사들을 찾아가면 어디서 아파서 오셨냐고 물으면 당연히 예, 허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걸 다 인정하고 넘어가지만 철학가가 물어보면은 깍뚱해요. 아, 이 사람 별론가? 사주 보는 게?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네? 이 철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주를 펼쳐놓고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뭐 질병에 대해서 물어봤다, 재물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철학가도 처음에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철학자가 물어본다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고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정확한 그 사주풀이를 통해서 이 사람이 바른 길로 그리고 길한 방향으로 가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관을 찾아가서 뭐 이렇게 물어본다 하더라도 그런 거 의심 없이 이런 일로 인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서로 의견을 봐서 사주를 놓고 하나씩 풀이하면은 그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서로 이해를 하면서 상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기 가문이라고 이제 풍수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서로 상담자나 상담가는 서로 의견이라든지 어떤 마음이 맞으면은 그 사주팔자에서 팔자에서 구하고자 하는 이 구하고자 하는 답을 정확히 찾고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 중요해요, 이게. 철학관에 가가지고, 뭐, 재물을 모으겠습니다. 요번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다 날려버려요. 라고 이제 답이 나왔다 하면, 이 기분 좋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반드시 또 다른 철학관을 가요. 이 A 철학관, B 철학관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맞는지 모르니까. 이러기 전에 벌써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럼 그걸 이제 상담자가 쭉 듣고 이제 사주를 펼쳐놓고 당신은 이러해서 사업에 불리합니다. 올해는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힘을 받겠습니다. 투자를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투자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동업하는 사람이 투자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또 그렇게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사주를 보고 답을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씩 배우면서 쪽집게라는 것은 그것은 이제 뭐 무속인들이 보통 하는 이야기지만은 이 사주는 한 인생의 삶을 논하는 겁니다. 그 삶을 논하는 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통밥을 든다든지 어떤 뭐 이렇게 눈치로서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상담을 해준다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에, 그것을 믿고, 또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행위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고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바르고 정직한 이 사주팔자를 보는 그런 훌륭한 철학자를 찾아가서 결국 이 사주팔자는 어떻게 보면 물론 사주팔자를 놓고 그 사람의 인생 경로를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은 인생 상담이다. 상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서로 상담과 상담자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올바르게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또 이제 기토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또 말면은 이 상담의 중요성 이렇게 이제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또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재미나는 그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조금 저속적인 이야기도 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강도를 낮춰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리고 또 그 즐거움 속에서 또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고 또 나와서 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지금 뭐 코로나가 계속해서 우리 주위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용기와 힘을 갖고 또 이렇게 또 잠시 짱을 내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하는 것도 슬기롭게 지나가는 아주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